계란 백판 주소. 시장 사람들은 일주일째 매일 계란 100판씩 사가는 순이 할머니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 또 100판이요?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순이는 대답 없이 리어카에 계란을 싣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녀를 몰래 따라간 사람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계란을 가득 실은 리어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여주 시골 마을의 오일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좌판을 펼쳤고 마을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계란 가게 주인 박상철이 멀리서 걸어오는 김순이의 모습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는 벌써 일주일째 매일 같은 시간에 계란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 할머니. 박상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계란 100판만 주소. 아이고, 또 100판이요? 저 몰래 어디서 계란 장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박상철은 눈을 크게 뜨며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박상철은 무거운 계란 판들을 하나씩 꺼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 많은 걸 왜 매일 직접 끌고 가세요? 배달시키시면 편할 텐데.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리어카에 계란판을 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리어카에 계란을 가득 싣고는 그대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옆가게에서 생선을 팔던 김철수가 고개를 내밀며 혀를 찼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별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계란을 100판씩 사가시네. 박상철은 계란판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네. 대체 저 많은 걸 뭐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하신다니까. 김철수가 박상철의 옆으로 바싹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다른 동네 가서 계란 장사하는 거 아니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남는 게 많을 텐데. 박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평생 농사만 지시는 할머니가 무슨 장사야. 이 동네에서는 말없는 할머니로 유명한데 장사는 저 성격에 쉽지 않아.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가게 주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이는 그런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서둘러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계란판이 가득 실린 리어카는 상당한 무게였지만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순이의 팔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며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과일을 고르던 동네 주민들이 순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선미 씨네 시어머니 또 계란 사가시네. 벌써 일주일째라니까. 매일 100판씩이면 대체 몇 개야? 2만 개가 넘어.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판도 다 못 먹는데. 그거 병 아니야? 치매라도 오신 건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저 많은 계란을 어디에 다 쓰는 건지 정말 이상하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더욱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입구 느티나무 그늘에서 박선미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미는 시장 구경을 나왔다가 시어머니 순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계란이네. 선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계란 100판을 샀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선미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계란 100판씩 매일 사신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이는 선미의 눈을 피하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 거 없어. 그냥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신경 끄거라. 선미가 계속해서 이유를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계란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으며 화부터 냈습니다. 시애미가 계란 100판을 사든 1000판을 사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순이는 성질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선미는 답답한 마음에 다음날 몰래 순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김없이 순이는 시장으로 향했고 계란 100판을 리어카에 싣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리어카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선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네 며느리. 선미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채소가게 사장 박금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깜짝 놀랐네요. 선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사했습니다. 박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너무 크게 불렀네. 근데 시어머니 또 계란 사가시는구나. 요즘 마을에서 그 얘기로 난리도 아니야. 선미는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세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금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지. 매일 100판씩 사는데 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고. 혹시 자기네 시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치매라던가. 박금자의 말에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정하세요. 선미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박금자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건데? 자기네 집에서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잖아. 지난번엔 우리 가게에서 양파를 엄청 많이 싣고 가셨어. 그땐 뭐 별 생각 없었는데. 네, 양파요? 양파를 왜요? 그거야 모넨들 아나. 선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금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직접 여쭤봤어? 여러 번 물어봤는데 화만 내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요즘에는 아예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수록 리어카를 끌고 가는 순이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미가 마당에서 고추를 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동네 반장 이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미 씨, 잠깐 나와봐. 선미가 앞치마를 털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이복수는 모든 대소사를 꿰뚫고 있어 마을의 CCTV라 불리는 반장이었습니다. 선미가 대문을 열고 나가자 이복수는 좌우를 살피며 은밀하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아주 기막힌 걸 봤어. 이복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선미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 이름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반장님?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복수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거든.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선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당뇨약 먹으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몇 시였더라? 한 6시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장실 가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말이지.
이복순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는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선미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복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시더라고. 계란판이 가득 실려 있었어. 선미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거 요즘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며칠째 계속 그러시는 거 마을에 소문 다 났는데. 이복순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 선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데요? 이복수는 손가락으로 마을 끝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쪽 말이야. 평소에는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좁은 골목 알지? 예전에 트럭들이 다니던 길 말이야. 선미는 그 골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좁고 외진 길로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셨어요? 선미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도 너무 이상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 영감이 갑자기 잠에서 깨서 나를 찾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지.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다시 나와봤더니 이복순이 말을 멈추고 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리어카를 끌고 오시더라고. 빈 리어카요? 선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란이 하나도 없었어. 분명히 가득 싣고 갔는데 말이야. 이복순의 말에 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골목에서 뭘 하신 걸까요? 그게 문제야. 그 골목은 막다른 길도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 예전에 농산물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다니던 길이야. 지금도 가끔 큰 차들이 지나가고. 그때 선미는 뭔가가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골목에서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닐까요? 이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아니면 그 많은 계란이 어디로 갔겠어? 이복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 씨, 내가 보기엔 뭔가 수상한 일이야. 이복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상하다니요?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복수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많은데 혹시 시어머니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계란 팔아서 빚이라도 갚으려고 하시는 건가? 선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 근데 진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만약에 치매면 그 뭐식이냐, 인지 기능 떨어지는 거 말이야. 그게 오면 저럴 수도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선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서 뭘 하시는지 알아내야 해. 그래야 진실을 알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잖아. 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불같은 시어머니가 알면 크게 화를 내실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시면 모르게 하면 되지. 멀찍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뭔 걱정이요. 이복순의 설득에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차가운 태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따라가 볼게요. 반장님,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위험해 보이면 바로 돌아와. 혼자 해결하려다 큰일 나지 말고. 이복순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날 장날 아침, 선미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어젯밤 동네 반장 이복순과의 대화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오늘만큼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시장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따라가면 들킬 수 있으니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켜보려 마음먹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선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선미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선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일찍 장 보러 나왔어요. 잘 됐네. 오늘 들어온 사과가 정말 좋아. 한 봉지 가져가라.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내밀자 선미는 눈길을 다른 쪽에 둔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네, 조금 있다가 사갈게요.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리어카를 끌며 계란 가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란 백판주의소. 박상철이 익숙하다는 듯이 창고에서 계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다 실은 순이가 리어카를 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선미는 행여나 시어머니를 놓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지? 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시장 중심가를 지나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집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복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들자 선미는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순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을 끝 골목에 도착했을 때 선미는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복순이 말했던 그 좁고 외진 골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순이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선미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길었고 양쪽으로 낡은 벽돌담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르릉. 갑자기 앞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낡은 소형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건장한 중년 남성 2명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선미는 시끄러운 트럭 엔진 소리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계란 많이 가져오셨네요. 한 남성이 리어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 많네. 오늘도 부탁 좀 할게. 남성들은 리어카에서 계란판들을 능숙하게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젊은 남성이 순이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순이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계란을 다 실은 후 남성들이 순이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돈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 받아도 돼. 순이가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사오신 건데 어떻게 그냥 받겠어요. 됐다고 했잖아. 그냥 얼른 가. 순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순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자 큰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선미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발밑에 있던 깡통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골목에서는 꽤 크게 들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려 선미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선미는 재빨리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들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순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트럭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고 먼지 때문에 번호판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사라지자 순이는 빈 리어카를 끌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순이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선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방금 전의 일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 선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왜 계란을 주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복순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 장진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긴장한 채 민수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진태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선미는 조심스럽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일부터 낡은 트럭과 중년 남성 2명, 그리고 계란을 건네는 모습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진태는 여전히 휴대폰만 바라보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뭐, 계란 좀 갖다 줄 수도 있지. 어머니가 워낙 인정이 많으시잖아. 선미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매일 100판씩이야. 그것도 좁은 골목에서 몰래 만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100판이면 돈이 얼마야? 진태는 한숨을 푹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겠지. 당신도 이제 그만 좀 해. 공연히 신경 쓰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이상한 소리는 이미 돌고 있단 말이야. 도박이니 사기니 하는 소문까지 들려온다고. 선미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태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직접 따져봐. 내가 뭘 어떻게 해. 괜히 멀쩡한 사람 잡지 말고. 진태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선미는 허탈한 마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식탁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이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졌습니다. 순이는 선미의 눈을 피하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갔다 왔어. 선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시장만요? 다른 곳은 안 가셨어요? 순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나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라고. 순이는 버럭 화를 내며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진태마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선미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외쳤습니다. 걱정? 뭐가 걱정이야? 동네 사람들 얘기처럼 치매라도 걸렸을까봐? 건강하니까 걱정 마라. 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도 과격했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 남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선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10시 선미는 마을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선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최민수가 친근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선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신고요? 어떤 일이신데요? 최민수가 의자를 돌려 선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최민수는 잠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매일 계란을 100판씩 사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최민수가 의아하단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계란을 100판씩이요? 에이, 어디다 파시는 거겠죠? 파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선미는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트럭 번호는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였어요. 선미가 아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김새는 기억나시나요? 중년 남성 2명이었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최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70대가 넘은 할머니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동네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보셨나요? 네, 여러 번 물어봤는데 화만 내시고 말씀 안 하세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선미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털어놓았습니다. 최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최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선미가 간절한 표정으로 최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민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만 공식 수사는 아니고 조용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시어머니께는 이 일을 말씀하지 마세요. 최민수가 당부했습니다. 네,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어머니가 나가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최민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미가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선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는 선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경찰관 최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친 그는 제복 대신 사복을 입었습니다. 제복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착한 최민수는 적당한 관찰 지점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담배 가게 앞이 최적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김순희의 계란 가게가 잘 보였고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한 갑 주세요. 최민수가 담배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최민수는 담배를 받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쯤 리어카를 끌고 오는 김순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선미가 말한 대로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최민수는 순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71세의 할머니치고는 걸음걸이가 꽤 빨랐습니다. 표정은 굳어져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계란 100판 주이소.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란 가게 주인 박상철이 익숙하다는 듯 창고로 향했습니다. 최민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의아했습니다. 정말로 100판이나 되는 계란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을 다 실은 순이가 리어카를 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선미의 말대로 순이는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닌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최민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끝 골목에 도착했을 때 최민수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선미가 말했던 그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순이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최민수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수는 재빨리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골목 끝에서 낡은 흰색 소형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40대 초반,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한 남성이 순이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순이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최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순이와 그 남성들 사이에는 위협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계란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덕분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젊은 남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지. 최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상황은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들은 리어카에서 계란판들을 능숙하게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도 함께 도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계란을 다 실은 후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저희끼리 모은 돈이에요. 괜찮다고 했잖아. 됐어. 그냥 아이들 잘 챙겨주기만 하면 돼. 순이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응,
너희도 조심해. 순이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트럭이 시동을 걸자 최민수는 재빨리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12바 3456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메모장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최민수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순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빈 리어카를 정리하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몇 분 후 순이가 리어카를 끌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는 순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최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은 선미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순이가 협박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가족에게 숨기는 것일까? 그 아이들은 누구일까? 그 남성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최민수는 트럭 번호판을 다시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번호판을 조회해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최민수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미 씨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됐나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선미 씨가 말씀하신 대로 트럭과 남성들이 나타났어요. 정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민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사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민수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트럭 번호판을 조회해보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민수는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트럭 번호판 경기 12바 3456을 조회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김정호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주소는 인근 도시였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범죄 기록은 없네. 최민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동료 경찰관에게 이 번호판에 대해 더 자세한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 트럭이 어떤 업체 소속인지, 최근 어디에서 목격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최민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야, 네가 조회 요청한 트럭 말이야. 동료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뭔가 나왔어? 그 트럭이 최근 며칠 동안 너희 관할 지역에서 여러 번 목격됐어. 마을 외곽 쪽 폐창고 근처에서 말이야. 최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폐창고라면 예전에 농협에서 사용하던 그 건물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위치 알 수 있어? 응, 좌표 보내줄게. 그런데 왜 갑자기 그 트럭에 관심 있어? 아, 그냥 확인해 볼 일이 있어서. 고마워. 최민수는 전화를 끊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마을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후 4시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순찰차로 가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만 보였고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낡은 창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최민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버려진 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앞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차량이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창고를 사용하고 있네. 최민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있나? 최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살짝 닦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창고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불과 생활용품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계란판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생활하고 있네. 최민수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명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간이 부엌도 만들어져 있고 빨래가 걸려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언제 할머니 또 오실까?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남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최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 안에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머니는 분명 김순이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해?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최민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이 폐창고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계란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불법 점유 상태였습니다. 허가 없이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이 상황을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민수는 고민에 빠진 채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최민수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같이 한번 가보실 수 있을까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본다고요? 선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민수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오전 9시에 파출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일 선미와 함께 가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선미는 약속대로 파출소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궁금증과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최민수가 차 열쇠를 들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곳 맞죠? 선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민수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민수의 차를 타고 창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최민수는 어제 발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창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선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여러 가족들인 것 같고 아이들 목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해 보시죠. 15분 정도 달린 후 차는 외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선미가 창밖을 내다보니 생각보다 큰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긴 했지만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기가 그 창고입니다. 최민수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선미가 창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앞에서는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목소리가 섞여 상당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계시는 것 같네요. 선미가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최민수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창고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제 트럭에서 보았던 김정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호 씨 맞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최민수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김순이 할머니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민수의 말에 김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네. 이분은 할머니의 며느리이십니다. 최민수가 선미를 소개했습니다. 김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창고 안으로 들어간 선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대형 창고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창고는 천막과 칸막이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한 가족씩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미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몇 명 정도 살고 계세요? 최민수가 김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김정호가 대답했습니다. 50명이요? 선미가 더욱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계란판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명이 먹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계란이 매일 왜 필요한 거죠? 최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김정호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요? 선미가 되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함께 지낼 수 없는 분들은 인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200명이 넘습니다. 김정호의 설명에 선미와 최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100판이나 되는 계란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2022년 홍수 때 집을 잃으신 분들입니다. 김정우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구나. 선미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 사람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선미와 최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로 숨어서 조심스럽게 훔쳐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 걱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쫓겨나는 건가요? 다른 남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고 안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최민수가 손을 들어 안심시켰습니다. 정말요? 신고하러 온 게 아니에요? 김정우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임시보호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최민수의 말에 창고 안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 안에는 간이 부엌과 세탁 공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책상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이지만 최대한 쾌적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선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신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홍수 직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해하고 있을 때 김정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창고를 알려주시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계속 도와주시게 된 겁니다. 다른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어떻게... 선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스러워요. 할머니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한 여성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다른 곳에도 계란을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계란을 나눠서 다른 임시 거처들에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순이가 매일 100판의 계란을 사는 이유, 트럭의 정체,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야 했는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최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창고 안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계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한테는 이 일을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김정우가 당부했습니다. 왜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혹시 저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최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와 최민수는 창고를 둘러본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미와 최민수가 창고 밖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는 덜컹덜컹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오신다. 창고 안에서 아이의 기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미와 최민수는 재빨리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순이가 리어카를 끌고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야채들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순이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창고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서 보던 차갑고 경직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순이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제 할머니가 주신 계란으로 계란말이 만들어 먹었어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들의 대답에 순이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둘 나와서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우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이가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순이가 가져온 야채들을 정성스럽게 내렸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오늘 야채가 정말 싱싱하네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응, 도매시장에서 싸게 구했어. 순이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김정우가 순이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순이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이 주변에 모여 앉아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우가 정말 똑똑하네.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다른 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와, 우리 애들 다 공부를 잘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른들은 한쪽에서 순이와 근황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호 씨가 일자리를 하나 알아봤어요. 한 여성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네. 순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희망은 있어요.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순이가 격려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큰 보따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김치야.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여성들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잘 먹어야 잘 클 수 있고. 순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계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족별로 필요한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나눠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계란들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 것이야. 순이가 따로 분류해 놓은 계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김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김씨네 할아버지는 혈압약 드시고 계시지? 순이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네, 잘 드시고 계세요. 좋아. 나이 드시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해. 순이의 관심은 계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가족의 건강 상태, 아이들의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것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어머니 같아요.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이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친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한 아이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순이가 약속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순이가 빈 리어카를 끌고 창고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창고 앞에서 순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순이가 완전히 사라진 후 선미와 최민수는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최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김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한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네요. 최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창고 안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선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선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감동받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일단 임시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겠고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내지 않을까요? 제가 몰래 따라갔다는 것을 알면. 선미가 걱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시어머니도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선미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순이가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지친 표정이었지만 뭔가 뿌듯해 보이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선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이는 선미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응, 왔어. 순이가 짧게 대답하며 리어카를 정리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당했겠지만 오늘은 순이가 선미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장 갔다 왔어. 순이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는 이유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계란찜 더 드세요. 선미가 정성스럽게 계란찜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순이는 선미의 달라진 태도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네. 순이가 계란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선미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선미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가 놀라거나 화낼 수도 있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창고에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고 계신 일도요. 선미의 말에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어떻게? 순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경찰관님과 함께 창고도 가봤고요. 선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순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했다고? 너 뭘 한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신고한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선미가 손을 내밀며 달랬습니다. 도움? 무슨 도움? 순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선미의 설명에 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이 알면 저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야. 순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발각된 것에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경찰이 개입됐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민수 경찰관님이 임시 보호 절차를 밟아주셨어요. 선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시 보호? 순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제 저분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요. 선미의 말에 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쫓겨나지 않는다고?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썩 주저앉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이 모두 드러난 것에 대한 당혹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선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큰일이었잖아요. 선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순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분이 그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선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요. 순이는 선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으니 어색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순이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200명이나 되는 분들을 도와주시다니. 선미의 말에 순이는 놀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도울게요. 그리고 경찰관님도 도와주시고요. 선미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순이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함께 가서 김정호 씨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요. 선미의 말에 순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수는 파출소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보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불법 점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최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고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출소입니다. 민수야, 나 과장이야. 상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과장님. 너 요즘 뭔 일 하고 있어? 불법 점유 신고가 들어왔는데? 과장의 말에 최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나요? 마을 사람이 신고했어. 폐창고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최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창고의 존재를 알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 합니까? 오늘 안으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해야 해. 이미 윗선에까지 올라간 상황이야. 과장의 말에 최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민수는 즉시 선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미 씨,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창고를 신고했어요.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요? 누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서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해요. 최민수의 말에 선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쫓겨나는 건가요? 최대한 막아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가면 될까요? 네, 시어머니와 함께 오세요. 1시간 후 선미와 순이는 최민수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정말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순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최민수는 창고 안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오늘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임시 보호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민수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일단 다른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최민수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를 하루아침에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민수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여성이 순이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순이가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선미가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최민수는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현장 확인 완료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제 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히 임시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보호? 그게 가능해?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민수의 말에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빨리 처리해야 해.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최민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한가요? 김정우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민수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동안 여기서 계속 지내셔도 되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은 괜찮을 겁니다. 최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계속 와주실 거죠? 한 아이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선미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이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창고를 떠나면서 최민수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직무에도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최민수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수의 노력으로 임시보호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창고에 살던 사람들은 정부의 재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합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컸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김씨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고?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김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1년 동안 혼자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니. 옆 가게 주인 박철수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한 거야? 이상하게만 보고. 김순자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되팔이한다고 수군거리기만 했지. 박철수도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순이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점차 존경과 감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네 반장 이복수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선미 씨네 시어머니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복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한 주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그런 분을 의심했다니. 다른 주민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까요? 이복순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란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함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도 돈을 모아서 도움을 드리자. 아이들 옷이나 학용품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복순이 선미를 찾아왔습니다. 선미야,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았어. 무슨 뜻이요? 선미가 궁금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해.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고. 이복순의 말에 선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마을 분들이요? 그래. 그동안 혼자 하시게 해서 미안했다고 다들 말해. 이복순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선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김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뭘 죄송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만 했지.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김순자가 과일 한 파레트를 차에 싣고 오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창고에 계신 분들 드시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김순자의 말에 순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누구는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옷과 학용품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해? 순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배달해 드릴게요. 젊은 주민들이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정말 고마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네. 순이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사람들도 마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게 다 뭐예요? 김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 순이가 기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마을 분들이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순이의 말에 창고 안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요? 집을 주신다고요? 김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임시주택이지만 훨씬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최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최민수의 말에 창고 안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겠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김정우가 순이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당연한 일이었어.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잊지 마세요, 할머니. 한 아이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있다니, 할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어?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이의 말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고 사람들이 임시주택으로 이주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창고 사람들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트럭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의 임시 거처였던 창고가 비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되었네요. 선미가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어.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이를 향한 의심과 오해는 사라지고 존경과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순이가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늦은 오후 여주 시골 마을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마을길을 따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순이와 며느리 박선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뭘 사러 가요? 선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계란하고 쌀 좀 사야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계란을 혼자 사러 가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항상 함께했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 가족은 새 집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선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 방도 따로 있고 부엌도 넓고. 순이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동안 좁은 창고에서 힘드셨을 텐데.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계란 가게 주인 박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계란 좀 주세요. 몇 판 드릴까요? 오늘은 30판만. 예전에 100판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어서 순이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미 씨도 함께 오셨네요. 박상철이 선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요즘에는 항상 함께 다녀요. 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 좋아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최고죠. 박상철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계란을 실어주며 박상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온 마을이 어머니 이야기로 가득해요. 뭘 대단해. 당연한 일이었어. 순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박상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순이와 선미는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쌀, 반찬 재료, 아이들을 위한 과자들까지. 이제는 계란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복순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봉사 가시는 거예요? 이복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 보러 가는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봉사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봉사예요. 이복순이 존경스럽게 말했습니다. 참 다음 주에 마을 회관에서 어머니 감사패 전달식 한다고 했잖아요. 이복순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일이에요. 선미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복순도 동의했습니다. 시장을 나와 임시주택 단지로 향하는 길에 순이와 선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리어카에 실린 물건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는 더 쉬워졌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혼자 할 때는 무거웠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니까. 순이의 말에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주택 단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주택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순이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 다 했어요. 저는 그림 그렸어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와, 우리 애들 정말 잘했네. 순이의 얼굴에 할머니다운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정우를 비롯한 어른들도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선미 씨,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미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새집 같아요. 김정우의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다행이에요. 순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물건들을 나르며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서로 도왔습니다. 할머니, 차 한잔하고 가세요. 김정우가 순이와 선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곳도 가봐야 해. 순이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꼭 들러주세요. 그럴게. 순이가 약속했습니다. 임시주택 단지를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길에 선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가벼워졌다고요? 응. 혼자 짊어지고 있을 때는 무겁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니까. 순이의 말에 선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길을 따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미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임시주택 단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들려? 순이가 선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 웃음소리요.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풀려. 순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 속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좋은 일을 한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마을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순이의 계란 나눔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